미 증시 약세와 함께 오늘도 우리 시장이 밀렸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는 누구나 심리적으로 공포감이 커지죠. 하지만 이럴수록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점검해보고 하락장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리고 지금 미리 해두면 좋은 준비를 실전 종목 예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전일 미국 지수 3대 지수 모두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엔비디아 팔란티어 하락 베팅을 공개를 했는데요. 마이클 버리는 2008년도에 서브 모기지 사태 때 미 증시가 붕괴를 한다고 예언을 했었고, 그때 돈을 정말 많이 벌었던 투자자입니다. 그럼 그가 이번에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에 하락 베팅을 한 건데요. 현재 S&P 500은 퍼 23배 수준으로 2000년 이후에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을 우려를 하고 있는데 10월 감원이 15만 명을 넘겨서 2003년 이후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자, 고용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경기 침체를 미리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요. 현재 주가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실물 경제는 여러분들이 체감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침체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런 상황 때문에 나스닥 지수 전일 마이너스 1.9%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그동안 지지를 해줬던 추세대 하단선에 이번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추세대 하단선을 깨고 내려온다면 강력한 지지선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출회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등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 증시 방향성 정말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오늘 우리 증시도 미 증시 영향을 받아서 장중에 급락을 했다가 막판에 밑꼬리를 달고 이렇게 도지 캔들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추세선이 이탈이 되자 강력한 급락 흐름이 나왔고, 기술적 반등 흐름 이후에 다시 조정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오늘 다행인 건 다행히 이런 전 저점 라인에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주가도 물리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세가 출회가 되면은 잠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그 방향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하락의 길이만큼 비슷한 길이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저점을 깰 수도 있는 자리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렇게 전 저점을 지지를 해줬다는 부분은 매수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추세가 정배열에서 현재 역배열로 전환이 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바로 이런 저항들이 있어서 쉽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계속 이러한 저항들을 뚫고 올라가는 힘이 나온다면은 우리 증시 바닥을 이렇게 잡고 다시 추세 전환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살짝 반등 이후에 이런 전 저점을 다시 이탈하면은 강력한 매도세에 의해서 좀 더 하락폭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둘 중에 어떤 흐름으로 나올 것인지 예측을 해보라고 말한다면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만약에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온다 한다면 상승폭 대비 너무도 약한 그리고 짧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상승은 짧고 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100m 달리기를 계속 쉬지 않고 이렇게 달리면 숨이 차서 쉬고 싶죠. 자, 그래서 3분 정도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과 한 30초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그 올라가는 에너지 차원에서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조정이 나오는 거 충분히 물량 소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단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렇게 가격 조정 형태보다는 옆으로 횡보를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기간 조정 형태로 조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자, 일단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두 개의 고점을 잇고 나서 추세를 평행하게 그어보면은 하나의 추세대가 만들어지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추세대를 타고 상승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추세대 하단까지는 충분히 내려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대 하단 부분은 마침 이렇게 피보나치 382 구간과 겹치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800포인트부터 3,700포인트 이 사이에 가격대에서 지지 흐름이 나온지 여부를 유심히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지수가 하락했는데 움직임을 계속 관찰을 해본 결과 그래도 매수세가 잘 들어오는 편에 속했고요. 과거 8월 달에도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 이후에 깊게 가격 조정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이런 저점에서 기다렸었는데 이렇게 크게 눌리지 않고 옆으로 기간 조정이 진행된 다음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죠. 따라서 앞으로 조정이 가격 조정으로 들어오는지 기간 조정으로 들어오는지 여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종목이나 계좌 상황을 보고 계시면은 공포의 감정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많은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락장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대해서 총 4가지를 실전 종목과 함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무 데서나 물타는 행위인데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은 이런 고가권에서 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은 크게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기준을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이 싸다 이런 생각으로 내려올 때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요. 내려오다가 이렇게 반등을 주면 다행인데 계속 하락을 하는 경우라면은 비중이 커진 상태에서 손실을 보기 때문에 정말로 계좌 상황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은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인데 강산주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밀렸는데요. 주가가 불규칙적으로 움직인 것 같지만 나름 규칙성을 가지고 특정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 트레이더들은 그 원리에 맞춰서 매매의 틀을 짜고 매수 매도를 진행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사는 현실은 3차원이기 때문에 3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 위, 중간, 아래 이렇게 3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차트에서는 단기 추세, 중기 추세, 장기 추세 이렇게 3가지 면으로 구분을 해서 흐름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상승 5파가 나온 이후에 ABC 파동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상승 5파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평선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 이렇게 중기 이평선을 깼다가 지지는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만약에 상승했던 종목이 하락을 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반등의 자리는 장기 이평선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아무 데서나 물타기를 해버리면은 이미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큰 손실이기 때문에 정작 매수해야 되는 이런 자리에서는 물타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물타기를 만약에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물타기를 준비를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는 단기선인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과적으로 이 고점에서 고점 신호를 만들고 조정해 보일 때는 이렇게 중기 이평선인 20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큰 반등은 장기 이평선인 121선 부근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죠. 그렇다면 내가 이 고점에서 잘못 판단해서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중간에 애매한 자리에서 물타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기다렸다가 이런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 흐름을 확인하고 물을 타야지 평단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익 났을 때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지수가 이렇게 하락한다고 아무 데서나 물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맥점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에서 차분히 기다렸다가 지지 흐름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현대 로템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의 단기선인 5일선을 그동안 타고 올라가다가 이제 이번 하락으로 이 5월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꺾이고 그 5월선을 이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간에 하락을 한다고 아무 데서나 물을 타면 안 되고요. 차분히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이러한 20월선 부근에서 지지 흐름이 나올 때 공략을 하시는 것이 좋지, 고점에서 크게 비중 태워서 물타기를 하시면 다시는 그 돈 찾을 수 없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HD 한국조선해양인데요. 조선주 대장급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그동안 이렇게 빨간색 선인 5월선을 타고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이제 이 5월선을 이탈을 하려고 하고 있죠. 자, 월봉에서 이 빨간색인 5월선은 단기 추세에 속하고요. 이 20월선은 중기 추세에 속하고 이 120월선은 장기 추세에 속합니다. 자, 과거의 흐름 살펴보면은 주가가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온 다음에 결국 이런 5월선을 이탈을 하니까 급락 흐름이 나왔고 반등이 20월선에서 이렇게 한번 나왔고 그 다음 본격적인 큰 반등은 장기 이평선인 120월선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내가 물타기를 해야 된다면 이런 맥점 자리에서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그 자리에서 하셔야지 아무 데서나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조선주들 이렇게 5월선을 깨려고 하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조선주와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접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행위는 겁에 질려서 그냥 막무가내 손절을 하는 행위인데요. 물론 고점 이런 데서 매수를 했다고 가져가면은 빨리 손절하는 게 정답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 저점이고 의미 있는 구간이나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경우라면 무작정 손절을 하는 것은 자칫 원금을 훼손하기 때문에 좋은 판단은 아닙니다. 물론 종목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시간을 좀 더 기다리면은 나중에 반등해서 결국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혹시 몰라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면 보유 물량의 절반 정도 정리를 하셨다가 나중에 그 종목이 저점에서 이렇게 바닥을 잡고 턴을 할 때 그때 비중을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평단가가 확 낮아지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때 본 손실을 이 수익으로 만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은 내가 팔고 난 뒤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따라서 본인이 매수한 종목들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고 너무 이상한 곳에서만 매수를 하지 않았다면 이번 하락장에 겁에 질려서 손절한 행위는 자칫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증시는 앞으로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과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들을 구분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로 하면 안 되는 행위는 뭐냐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매매를 하는 행위입니다. 자, 지수가 상승장일 때는 나름 차트의 규칙을 잘 지켜주고 상승을 해줍니다. 즉 예를 들면 이렇게 장대봉의 중심에서 내가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런 중심에서 기다리면은 장이 좋을 때는 그 중심을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수익 구간을 줍니다. 그런데 장이 좋지 않을 때는 매도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지를 안 해주거나 아니면 지지를 한다 하더라도 평소보다 그 밑에서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수해서 여기 깨지면 손절하겠다 이렇게 투자한 사람은 결국 손실을 보면서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하락장에서는 확률이 확 낮아지기 때문에 이때 매매를 하면은 손실이 누적이 될 수 있고 그 누적된 손실은 복구 심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계속 잘못된 매매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깡통을 차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많이 하는 행위가 바로 네 번째 행위인 복구를 빨리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행위입니다. 특히 신용이나 미수 쓰시는 분들 계실 텐데 상승장에는 이런 신용이나 미수가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원금을 훨씬 빨리 녹이게 되는 그런 악마와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절대로 복구를 빨리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행위를 하지 마시고요. 무리해서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무 데서나 물타는 행위 하지 마시고 겁에 질려서 막무가내 손절하는 행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락장인데 매매를 하거나 빨리 복구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하는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이번 하락장도 무난하게 넘기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락장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장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들을 골라놓거나 장이 하락할 때도 덜 빠지면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을 추려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같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보면 사이닉 솔루션이라는 종목 오늘 시장 하락하는데 나홀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뽑아줬죠.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전 저점을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상승해줬습니다. 이런 종목은 현재 이런 7점 라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밀린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런 지지를 받고
다시 돌려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계속 흐름을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수렴 중에 있는 종목인데 오늘 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점 라인이 지지가 되면서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5일선 터닝이 진행된 다음에 이렇게 슈팅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카카오 같은 종목들도 주목을 해봐야 되고, 이렇게 하락장일 때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준 종목들을 골라 놓으셔야 됩니다. 자, K3I도 전이 이렇게 상한가를 갖고 오늘 이 위에서 이렇게 도지 캔들로 마무리되었는데 의미 있는 이런 매물대 상단부를 이렇게 소화를 하는 행위가 나왔죠. 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나중에 물량 소화를 마무리하고 강력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K3I라는 종목도 한번 흐름을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장이 어렵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지 않고 해야 될 행위를 하면서 차분하게 다음 상승장을 준비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장세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특히나 SK하이닉스 여전히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하락장에서 눌림 나올 때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인만의 매수 타점 잡는 노하우가 없으신 분들은 실전 타점 마스터북을 공부를 해보시고 타점 잡는 노하우를 배워보시고요. 지금같이 불안하고 어려운 장 든든한 멘토와 함께 꾸준한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타점방에도 들어와 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타점방 및 타점북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뉴스방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뉴스방에도 함께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